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개인 투자들 가장 예먹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포스코 홀딩스, 또 LG화학, 사실 에코프로그룹주 이런 종목들이 될 것인데, 사실 뭐 그들 종목만 있겠습니까? 이제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종목이든 간에 대다수가 이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손해폭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뭐 스트레스가 크게 달할 정도가 되었죠. 제가 이제 어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내년 그 이후 시장 전망을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룹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주 분석 자료 약 한 35분 분량이니까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걸 꼭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분석이 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단기 모멘텀은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주 포인트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전기차가 너무나 안 팔리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너무나 안 팔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하겠다. 뭐 이렇게 거의 뭐 폐지가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죠. 그게 이제 주가에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우려감에 의해서 한 차례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한번 밀려 내려갔죠. 또 한번 밀려 내려가가지고 머스크도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찬성한다 해가지고 또 내려가 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탄핵까지 나와가지고 저 계엄 선포까지 나와가지고 한 번 더 빼버렸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미국발 모멘텀, 악화 모멘텀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 선반영이 거의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 뭐 이런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올라버릴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주가가 다 반영이 돼버렸다 이게.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한 상태에서 살짝 이제 기술적 반등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뭐 2, 3일 또 잠깐 흔들어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면 이제 여타 국가에서 그것을 카바링을 좀 쳐줘야 되는데 이 카바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하니까 중국을 좀 제외하고 보면은 다들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다시피 전기차 화재건도 나오고 비싸서 잘 안 사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굵직한 거 기아에서 EV9이죠. 대형 SUV, 전기 SUV. 그거 출시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고금리 상태로 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뭐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쳤는데 안 팔려 버렸잖아요. 뭐 금리 쳐 올라오고 가격 비싸고 그러니까 안 사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첫째.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뭐 계속 이렇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이제 악재가 나오는 그 끝자락에 지금 자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하락할 것도 없다. 다만 이제 그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져주면서요. 주가가 바닥에 오면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서 확 그냥 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천여만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뭐 적극적으로 이게 주도력을 갖고 올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이제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그냥 올라온 것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호주 광산 기업과 리튬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해가지고 연산 한 3만 톤 규모 리튬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그랬죠. 안 그래도 지금 아리엔테나 수산화 리튬 공장 뭐 하고 이제 탈중국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 2기 오면은 또 중국에서 무기로 삼는 것이 이제 이런 원자재들 아닙니까? 원자재 수출을 좀 통제한다든지 이래 버리면은 또 머리 아파 버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업황이 회복되면 이 원재료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배터리 완성 회사보다 비슷하게 움직이거나 먼저 뭐 세게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가 이제 소진돼야 이제 이런 소재 업종들의 오더가 이제 나가서 새로 실적이 이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요. 유럽 쪽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의해서 뭐 조금 가동률은 좀 전기차 가동률은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독일 유럽 최대 이제 그 자동차 소비국이 이제 독일 아닙니까? 우리 이제 아는 벤츠, 아우디,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죠. 그다음에 벤츠 그룹, 그다음에 그 BMW 그룹 이렇게 이제 3자가 돼 있는데 우리 이제 독일에 가면은 이제 거기 우리나라 똑같아요. 독일 가면은 이제 거의 택시나 우리나라도 이제 덤프 트럭 보면은 이제 벤츠 차들이 간간히 보이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보면 대부분 저 택시는 현대차죠. 거기는 다 거의 다 벤츠입니다. 아우디 BMW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과거에 갔을 때 보니까. 여하튼 이제 그 벤츠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을 했어요. 독일 내에서. 이제 그만큼 잘 안 팔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좀 문제라.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쪽에서도 제한적 상승이 나와버리면 예상보다 실적 자체가 상당히 더디게 움직일 소지가 있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년에 1월 달에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잖아요. 그 전에는 주가가 막 세게 그 직전에 가면 이제 좀 가격 메리트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뭐 이게 주도적으로 뭐 올라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죠. 지수보다 좀 약한 고리에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2차 전지 반도체 다 마찬가지라.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더라도 아주 제한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 이 이상 나오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3단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그 바닥이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을 해 나가려면, 그죠? 상승을 해 나가려면 반등 2파가 나오든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추세를 돌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이제 반등 한 30만원 정도, 요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줬다가, 되밀려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60일선 반등, 요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다리면 무조건 일단 반등은 나온다고 저는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게 이제 조금 아리송하죠. 일단 내년 1월 20일인데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주로 1월 20일 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실적이 이제 되게 안 좋을 거고 이제 올해 이제 저 완성차에서도 재고 떨이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연내. 그러고 이제 그 내년 가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이런 이제 또 주문 내년 생산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돌파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반등을 했다가 뭐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이제 봐야 됩니다만은 뭐 2단 상승 A, B, C 이런 이제 반등세가 나올 거라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가려면은
뭔가 이제 회복되는 전조 증상이 사실은 나와야 돼. 그런 거 없이 아 이거 가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참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가는 그좀 바닥에 좀 와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철강하고 이제 그 2차 전지가 이제 주 사업 구조인데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도 중국산이 워낙에 싸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조선업종이 좀 잘 가고 있잖아요. 후판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후판이라는 것은 두께 60mm 이상, 0.6cm 이상 그 강판을 후판이라고 그러는데 조선용에 쓰이지 않습니까 주로. 근데 얘들이 지금 어제 그 중국의 이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은 좀 디플레이션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추가적으로 풀어서 부양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를 좀 안고서 다시 이제 상승할 걸 말이죠. 그래서 빠지기보다는 이제 반등 시세가 나와. 뭐 여기서 이제 뭐 다시 좀 비실해도 이제 옆으로 좀 기는 뭐 가격 조정보다도 크게 이제 조정을 안 받고 기었다가 올라오든 아니면 이제 반등세 지금 반등세가 바로 좀 더 이어졌다가 이렇게 가든 간에 그것은 명백하게 이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밀릴 것도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길 수는 있어요. 오늘 자리가 이 자리라면 좀 열 관등 취해갖고 옆으로 이렇게 좀 더 들어 누웠다가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락보다는 반등 자리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내년 하반 그러니까 내후년이 원래는 재고순환 사이클 상인데 내년 이제 여름 이후 8월 달 요 구간 그러니까 하반기죠. 하반기 가면서 조금 이제 빨리 이제 왜냐면 금리는 계속 인하를 몇 번 더 할 거거든요. 그 사이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금리 수준이 할부 금리가 이제 자꾸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미리서 이제 조금 횡보 추세에서 자꾸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뜰 것이다. 거기다 이제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또 예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하죠. 일단은 뭐 말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유 전략입니다. 결국은 뭐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보유 전략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형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지 않습니까? 이제 요 정고점 요 30만 원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에 반등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시도가 되는 그런 자리다. 좀 약할 때는 뭐 30만 원 요 부근에 왔다가 이제 횡보 추세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는데 그 전에도 이제 반등을 주려다 자꾸 밀려 버렸잖아요. 이거 뭐 미치도록 또 사실은 이제 얘가 좀 밀려서 그런지 11월 달 들어와갖고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LG 엔솔 중심으로 해서 좀 먼저 선발주자들은 이제 에코프로모티 뭐 선발주자들은 이제 상승으로 좀 가는 그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밑으로 꽂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보조금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주가가 지금 요 구간에 요렇게 이제 빼버린 거죠. 어제 보면 뭐 경계 심리에 의해서 빠졌으니까 이제 요 자리부터 이제 빠져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내가 볼 때는 이제 요 자리는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빠졌던 부분은 또 반등이 나오는데 그 위에서 이제 매물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이제 이게 돌파가 되려면 아니 뭐 징후도 없이 무조건 올라가냐고 이 대형주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것은 좀 지켜보자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올라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사람이 2차 전지가 지금 내년 상반기에 들어와서요. 지금 노스볼트가 하나 파산했지 않습니까? 배터리 한 12 정도 되는 회사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특히 1분기, 2분, 뭐 1분기 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추가 한계 기업들이 좀 자빠진 애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이 승자 독식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CATL도 그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요거 이제 조금씩 그
우리 LG NH솔루션이나 SK원이나 이제 투자를 좀 보류하거나 좀 지연시키거나 가동률을 축소하면서 이제 공급 물량 조절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조금씩 안정을 찾거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종이랑 똑같아요. 공급 물량을 줄여서 이제 가격 반등을 일단 노리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본신 이제 수요가 더 중요합니다만은 회사가 어려우면 이제 공급 물량부터 이제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못 버티는 회사들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파산하고 결국 이제 남은 회사들이 적자 생존, 승자 독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 1분기가 특히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을 것 같고 주가는 이제 그 이후에는 상승으로 좀 가지 않겠나. 추세 상승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이게 세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차트를 보면 지금 한번 봐봐요.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지지부진하게 그 대신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거꾸로 아주 완만한데 거북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완만하게 이런 상승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어쩌면 지금이 이제 바닥 근처일 수도 있고요. 아주 재수없는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할 그 시점까지 경계 모드 그 세게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쯤이 이제 바닥일지 그것까지는 확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큰 오차 없이 이제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예요. 즉 리바이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여기서는 저점이 살짝 높아졌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제 좀 밑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갔다.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좀 21선 정도 맞고 이렇게 갔다가 그냥 아니면 옆으로 했다가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저점이 살짝 낮아지면서 이제 바닥을 찍는 그런 형태가 나올지 그것까지는 이제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요 오차 범위가 이렇게 이제 줄줄 흘러버리는 그런 파동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힘냅시다. 또 주가 움직임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놨으니까 어제자 2차 전지 업종 분석 그거 좀 보시고 천재투자TV에서 해놓은 자료 영상을 좀 보시고 오르고 채팅 어플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르고에서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건데요. 오르고 여기에는 이제 제야 최고수 전문가들이 24명이나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 다 무료방이죠. 코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식 코인 전문가들이 무료로 리딩을 해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천재투자 종목 추천방 무료 종목 좀 30% 이상 오를 종목. 지금 루닛 폴라리스의 이 험난한 장세에 주가 천정부지로 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대단한 거죠. 그 밑에 코인은 이제 난리 났고요. 무료방들 정말 잘하는 전문가들 많으니까 입장 무제한으로 다 무료로 입장이 됩니다.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